필수 예제 11번입니다.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가질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자, 실근 조건과 허근 조건이 나왔어요. 실근 조건과 허근 조건은 결국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실근이라는 거는 결국 판별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왜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0보다 큰 거고 중근을 가져도 실근이니까 0과 같다도 실근 조건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허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이 주어진 식에서요. 판별식 써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해주시면요. k 플러스 루트 8 k 마이너스 루트 8 0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자, 여기다가 우리 써보면요. 가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범위는 자 마이너스 루트 8 마이너스 2루트 2죠. 그리고 플러스 루트 8 플러스 2루트 2죠. 이거 두 개의 가쪽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삐뚤어졌죠? 자, 수직선 다시 그려볼게요. 네, 좀 나은가요? 네,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2차 방정식. 이 친구도 허근을 가질 조건이니까요. 판별식 들어갈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k제곱 마이너스 8k가 0보다 작다. k 마이너스 8에 k 이렇게 묶이겠네요. 그러면 얘는 0과 8에 r을 써주시면 4로 보이죠. 그러면 얘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4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두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요. 이거랑 이게 서로 둘 다 겹쳐지는 부분.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K값의 범위를 최종적으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수직선을 다시 한 번 더 그려주시고 첫 번째 친구가 마이너스 2루트 2부터 2루트 2였으니까 가쪽으로 그려주고요. 두 번째 친구가요. 0과 8 사이니까요. 0은 뭐 여기 가운데쯤 있겠죠. 8은 훨씬 뒤에 있겠죠. 2루트 2보다 8이 더 크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사이다 해주시면 이 수직선은요, 어차피 더 길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갔을 테니까 겹쳐지는 부분은요,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K는요, 2루트에서는 등호가 있어서 포함이 되고 8보다는 작다가 되겠습니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어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유제 10-19번은요, 선생님 힌트 주려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이요.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도록.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내용이 여긴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적어도라는 거는요. 최소한 하나 이상은 실근을 갖도록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즉, 적어도라는 건 뭐뭐 이상은. 적어도 하나는 이라는 건 결국 하나 이상은 실근을 갖도록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2차 방정식이 좀 두 개가 있죠. 1번 2차 방정식이 있고 2번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1번 2차 방정식이 있고 2번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얘가 실근을 갖는다. 얘는 실근을 안 갖는다. 이것도 되고 얘가 실근을 안 가질 때는 얘는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둘 다 실근을 갖는 경우도 괜찮대요. 즉, 이 세 가지 경우가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는 경우인 거예요. 그쵸? 적어도 하나. 이번엔 1번이 가졌고, 적어도 하나. 여기선 2번이 가졌고, 적어도 하나니까 모두 가져도 돼요. 근데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마지막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지금? 원래 우리가 OX를 할 때 1번과 2번이 있으면 얘가 5고 X면 X5가 있고 5, 5가 있고 마지막은 둘 다 X인 경우 총 4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럼 실근을 갖는다, 안 갖는다, 실근을 안 갖는다,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갖는다 하면 마지막 조건은 실근을 갖지 않고 실근을 갖지 않는다밖에 안 남겠네요. 즉 1번과 2번 방정식이 근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총 이 4가지밖에 안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해당 사항 있는 게 총 3가지예요. 3가지를 다 계산을 하려니까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3번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게 훨씬 좋냐면요. 이 둘 다 실근을 안 가질 조건을 구하죠. 그쵸? 둘 다 실근을 안 가질 조건을 구하면 그거에 반대로 뒤집어 주는 거예요.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건 결국 허근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둘 다 허근을 가져줄. 둘 다 허근을 가질 조건을 구해요. 그럼 그걸 구했을 때 수직선의 최종적인 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 뭐 2부터
4까지다. 답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조건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답에다가는 최종 답은 뒤집어서 뭐라고 쓰면 돼요? 2보다는 작고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전혀 반대로 정반대의 답을 써주는 게 결국 이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질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질 조건이에요. 이게 실제 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둘 다 허근을 가질 조건이 이렇게 나오면 정반대로 뒤집어서 이쪽 부근과 이쪽 부근, 여기 등호가 있었으면 등호 여긴 없게, 여기 등호가 없었으면 여긴 등호 있게 해서 정반대 답을 적어주는 게 결국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질 조건에 대한 힌트가 된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도록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결국 둘 다 허근을 가질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준 다음에 뒤집는다라는 힌트를 선생님이 드릴게요. 10-19번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 개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선생님한테 당연히 질문해 주셔야 되겠죠. 네,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무조건 그때그때 바로바로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 적어도 하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선생님한테 꼭 질문해 주셔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최소 한 개 이상은과 같은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반대의 경우로 해를 구해서 실수 전체 범위에서 구한 해의 범위를 빼주게.